베이컨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베이컨만 놓고 단독 문제를 내시겠다. 그럼 어떤 문제를 냅니까? 그러면 하나의 테마만 좀 자리하시면 되는데요. 베이컨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베이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암. 이게 뭐가 되는 거니? 지식인 거지요. 그럼 알을 얻을 수 있답니다. 어떻게 알을 얻으세요? 라고 물으면 이 사람 구체적인 방법으로 뭘 제시하니?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고요. 이 관찰과 실험에 기초한 뭐가? 경험이, 즉 암, 지식이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알미라고 하는 건 대체 뭐에 대한 알미였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의 대상, 실험한 것의 대상이니까 결국은 뭐 넓게 보시면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관찰과 실험의 대상일 수가 있지요. 이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자연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그 자연에 대해서 안다. 그럼 이 말 갖고 해볼까? 우리는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대요? 알 수 있대요. 그럼 물어볼까? 왜 자연에서 알려고 드는 거야? 왜 자연을 알려고 들지? 그걸 알면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며 자연정복적 사고를 갖고 있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걸 활용해서 우리 삶에 뭘 가져온다는 거니? 유용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지.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이컨적 사고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베이컨은 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니? 과학적 지식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요. 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뭘 토대로 하니? 베이컨의 이상사이론을 봐도 알지요. 베이컨의 이상사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데? 뉴 아틀란티스. 거기 보면 벤살라 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누가 지배하는? 과학자가 지배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고, 거기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그리고 있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책이야. 왜 대단하냐면 그 책에 보면 그게 16세기인데요. 잠수함이 나와. 그러니까 미래에 잠수함이 나올 걸 예측한 거지.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미래를 예견한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고, 베이컨은 그럼 핵심은 이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베이컨이 그러면 다시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우리는 알을 얻을 수 있대. 알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실험해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진정한 알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이 표현했던 말은 사실은 이 사람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돌라 때문이에요. 이돌라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게 단어가 변형되면서 아이돌이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돌이라는 얘기를 왜 표현해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이 아이돌, 뭐가 문제인 것 같니? 아, 또 괜히 내가 특정 연예인 갖고 하면 뭐한대요? 얼마 전에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에 누가 나왔냐면 시아준수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시아준수, 전 모차르트를 이제 보긴 봤는데 시아준수 걸 한국에서라도 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캐스팅이 시아준수만 그 역을 맡은 게 아니라 몇 명이 맡게 되는데요. 시아준수는 4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티켓 판매하는 첫날 매진됐죠. 시아준수 것만. 그래서 사실은 시아준수 거 보려고 했다가 뭐 나는 사실 꼭 시아준수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다른 사람 걸 봤는데 왜 얘기를 꺼냈냐면 그 사람이 동방신기잖아. 근데 동방신기 얽힌 내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거든. 내 친구 중에 방송 PD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하필 그날 걔가 이제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 끝나고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그냥 공개 방송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그날 그 음악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동방신기라는 게 있는지 모를 때였어, 난. 방송을 거의 안 보니까, TV를. 보질 않으니까. 나 TV 보는 프로는 뻔하잖아.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말고 안 보니까. 뉴스 뭐 이런 거 빼고 아무것도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스포츠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월드컵 때 이럴 때는 왜 그런지 그냥 같이 빨간 티를 입게 돼. 그런 건 맞는데 그건 민족성의 문제겠지. 그래서 운동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보는 걸 왜 안 좋아하냐면 운동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스포츠를 보시면 두세 시간, 저 한 3시간 정도가 그냥 가요. 허무하더라고. 3시간 동안 차라리 딴 걸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안 보는데 그날도 이제 왜 기억나냐면 그 동방신기였나 봐. 누가 가수가 나와. 근데 나오기 전부터 애들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누가 나온다고 말하는 게 안 들려. 근데 나왔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서 노래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걔들이 누구냔 말이야. 그 궁금하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날 딱 보더니 이러더니 무슨 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고 막 이러고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래서 되게 쑥스러워갖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 이따가 사실은 노래가 잘 안 들리니까. 근데 이제 가수인가 봐 애들이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동방신기라는 건 알게 된 게 애들이 동방신기를 외치더라고. 그래서 쟤네가 동방신기구나. 그럼 이제 괜히 또 멀쑥해져갖고 앞에 애한테 또 물었어. 쟤네 노래 잘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와,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여학생들이 거의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 노래를 들을 줄 모른다는 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둥, 최고의 노래를 감상할 줄 모른다는 둥. 내가 그 얘기 왜 꺼낸 줄 아니? 물론 동방신기 노래 잘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걔네가 최고로 노래 잘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말이 되니? 아이돌에 사로잡히면 뭐가 문제일 것 같니?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베이컨이 우려했던 게 뭐 있겠니? 아이돌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돌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 베이컨의 우려란 말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걸 이 사람 이걸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걸 몇 가지로 설명한 거니? 네 가지로 설명한 거지요. 그 네 가지에 뭐가 있었죠? 동굴, 그 다음에 시장은 여러분들 내가 일부러 맨 끝에 적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좀 더 소개할 테니까 동굴, 극장, 종족, 시장이 있는데요. 물론 시험지의 유형을 먼저 소개할게요. 많이 나는 유형을 보시면 일단 동굴의 우상. 동굴의 우상 무슨 내용이니? 정확하게 개인의 좁은 소견, 개인의 경험, 개인적인 습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데서 오는 편견이야.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런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아집적 사고, 자기중적 사고가 나올 수 있는 편견을 얘기하는 거지. 시험 진출을 어떤 거 내는 거니?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엔 내 짐작으로 뭐 이런 거 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정중지화라는 사례,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례. 우물안 개구리라는 사례를 내가 정중지화라고 옮겨줬겠니? 어떤 책에 있는 표현이겠지. 어떤 책에 있죠? 장자라는 책에 있습니다. 장자가 정중지화라고 할 때 그 개구리 누굴 빗댄 말일까? 유학자를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어떻게 빗댄 거냐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요 세계, 지들이 경험한 것만 놓고 이게 맞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본 건,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서만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을 비판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뒤집어 말해봐. 장자와 베이컨의 공통점이 있겠네. 편견에서 벗어나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공통점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 있고 또 코끼리 만지는,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서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갖고 코끼리를 판단하는 것.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굴의 우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보통 권위의 우상이라고 말해서 권위의 우상. 뭘 얘기하는 거니? 물론 권위의 우상, 내가 항상 조심할 게 이게 다 편견을 가져온다는 건 아니야. 이것이 편견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권위의 우상은 보통 보시면 인물이나 학설에 의한 그래서 편견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재밌는 건 이 우상을 탈피해야 되는데 베이컨조차도 탈피하지 못한 우상이 극장의 우상이야. 베이컨도 자기도 탈피 못했지. 왜 탈피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인간은 극장의 우상을 벗어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걸 내가 이제 바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지.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아유 병철이 저 새끼 그냥 입만 열면 뻥이에요. 그냥 뻥뻥뻥뻥뻥 뭐 이런 친구 있어? 그럼 수업을 못 듣는 거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기본적 전제는 뭐니? 제 말이 맞다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유화라는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내 말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 권위에 기초해서 그대로 수용하면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극장의 우상은 거의 벗어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낼 때 보면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뭐 공자는 이렇게 표현되는 문장이 다 극장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종족 우상이라고 하는 건 특정 종족 중심적 사고가 가져오는 편견이야. 그래서 시험지는 주로 어떤 문제? 인간 중심적 사고가 가져오는 편견이지. 대신으로 다 뭐 돼 있으면 돼? 의인화. 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시장의 우상은 물론 시험지는 제일 많이 내는 테마는 뭔데? 시장의 우상은 언어가 유발할 수 있는 편견이야. 그래서 언어 유발하는 편견으로 제일 많이 내는 건 언어상의 사람들은 그것에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이 있다는 건 그것에 실체가 있을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지 낸 건 다 뭐였었지? 귀신, 도깨비, 인어, 행운의 여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어젯밤 옆 동네 박서방이 도깨비를 봤다는 건 무슨 우상? 시장의 우상. 도깨비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행운의 여신은 있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자주 보세요. 밤늦게 그 한적한 길을 걷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를 느끼는 것. 시장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귀신이 어디 있어? 언어상의 명칭으로 존재한 거지 실체가 없지요. 근데 또 선생님 구묘 같은 거 TV에 나오는데 다 가짜야. 말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부탁은 딱 하나 있어요. 시장의 우상, 다시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워질 수 있는 건 뭐니? 시장의 우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지를 풀다가 이게 무슨 우상이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감을 못 잡겠어. 그런 경우는 앞에 세 가지, 얘 세 개를 대입해봐. 아니야. 그럼 시장의 우상을 우려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시험지에 유형이 이게 제일 많다는 것이지 꼭 이것만 낸다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언어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이라거나 이런 것이 가져올 수 있는 편견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보여줄까? 언어가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세계의 3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노인네가 죽어야 되는데 맞지요? 노천에 시방 간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야. 여러분들이 시골 갔더니 할머니 갑자기 아유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해봐. 뒤지세요. 어떻게 될지 감이 오지? 이해되겠니? 언어의 내포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게 편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또 실제로 보시면요. 언어는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 내가 수업하다 이렇게 하다 갑자기 여기 딱 긁혀서 여기 비었어. 너네 친구들한테 말하죠. 야 병철 손 다쳤다? 그 말이 이제 건네지요. 병철 손 잘렸대. 그 다음날 건네지요. 죽었나 봐. 그 다음날 죽었대가 되지요. 의미의 확대로 인해서 여러분들 편견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사실은 시장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상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